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요즘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분을 만나셨나요? 오랜 세월 홀로 지내오시다가 문득 찾아온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며느리가, 사위가 불편해하면 어쩌지? 손주들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정작 본인의 행복은 뒷전으로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저는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년 이후에 찾아온 사랑. 그것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당당하면서도 지혜롭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 수십 년간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 발짝 내디드셔도 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숨길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당당한 걸음으로 사랑하는 분 곁에 서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떤 가르침 속에서 자라왔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 것은 없어도 자식에게는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 익숙하시지요? 물론 자녀를 향한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분들은 어느새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것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 찾아온 사랑 앞에서도 본능적으로 자식 먼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 이 나이에 연애라니 철없어 보이진 않을까? 이런 자기 검열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의 김영숙님.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이 된 분이셨습니다. 영숙님은 성당 봉사활동에서 같은 또래의 박 선생님을 만나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셨고 두 분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셨습니다. 함께 성당 행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나누고 산책을 하면서 영숙님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이들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영숙님은 아들 둘을 두고 계셨는데 두 분 다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성격이 보수적이에요. 엄마가 무슨 연애야 이럴 것 같고, 작은 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형 눈치를 볼 거예요. 영숙님은 박 선생님을 만난 지 1년이 넘도록 자녀들에게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핸드폰을 꺼놓으시고 외출 이유를 둘러대시고 마치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숨어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우리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서로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소. 그 말씀에 영숙님은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치 부끄러운 존재처럼 숨기고 있었구나. 이건 그분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옳지 않은 일이구나. 여러분, 자식 눈치를 보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갇혀서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눈치를 보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어떻게 현명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갈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시적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예민합니다. 부모님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 역시 불안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저분한테 이용당하는 것 아닐까?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리시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단단해지셔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생각했고 이분과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이런 대화가 없이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끙끙 앓으시면 안 됩니다. 두 분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녀들 앞에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의 이정우님과 68세의 최순자님. 두 분은 경로당에서 처음 만나 바둑을 두시다가 가까워지셨습니다. 정우님은 아내와 사별하신 지 5년, 순자님은 이혼하신 지 20년이 넘으셨습니다. 두 분 다 자녀들이 있으셨고, 특히 순자님은 혼자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신 분이셨습니다. 정우님이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우 씨, 잠깐만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순자님은 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딸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 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정우님은 순자님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두 분은 함께 시간을 갖기로 하셨습니다. 3개월간 서로의 과거에 대해, 서로의 가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순자님이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두 분은 각자의 자녀들에게 같은 시기에 말씀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향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시라면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실 것인지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이런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개방적인 자녀. 엄마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유형입니다. 이런 자녀에게 먼저 말씀하시면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걱정이 많은 자녀.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유형입니다. 그분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신 거야? 건강은 어떠셔? 혹시 이상한 분 아니야? 이런 자녀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보수적인 자녀.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자녀에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좋은 친구분을 만났다 정도로 시작하시고 점차 관계의 깊이를 알려가시는 방식입니다. 이제 실제로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때와 장소가 중요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기습을 당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 앞에서 당황하게 되면 솔직한 반응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와 단둘이 만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자고 하시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순서도 있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감사를 먼저 표현하세요. 그동안 엄마 아빠 걱정 많이 해줘서 고맙다. 내 덕분에 외롭지 않게 잘 지내왔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자녀도 마음이 열립니다. 둘째, 솔직하게 외로움을 말씀하세요. 그래도 사실 가끔 외로울 때가 있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할 때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녀도 부모님도 외로우셨구나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셋째, 상대방에 대해 차분하게 소개하세요. 그런데 요즘 좋은 분을 만났다. 어디서 만나서 얼마나 됐고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주세요. 넷째, 자녀의 이해를 구하세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엄마 아빠가 행복해도 되겠니? 이렇게 자녀의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64세의 박미경님, 딸 하나를 두신 분이셨습니다. 남편과 황혼 이혼을 하신 후 3년 만에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 남성분과 가까워지셨습니다. 미경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동안 네 아빠랑 헤어지고 나서 엄마도 많이 힘들었거든. 근데 요즘 좋은 분이 생겼어.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동네 환경봉사도 같이 하시는 분이야. 엄마가 그분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더라. 수진아,
엄마가 이 나이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딸 수진 씨는 처음에 조금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경님이 차분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딸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좀 놀랐어. 근데 엄마가 행복하시면 나도 좋아. 근데 그분 어떤 분이야? 나도 한번 뵙고 싶어. 이렇게 대화가 풀렸습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엄마,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럴 때 절대로 흥분하지 마세요. 자녀의 반응이 섭섭하시더라도 일단 들어주세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마음도 이해한다. 이렇게 먼저 공감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엄마 아빠도 남은 인생이 있잖아.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좋은 분과 함께하고 싶어. 네가 걱정하는 것은 엄마 아빠도 충분히 생각해봤어. 자녀가 당장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들이세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연애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 혹시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속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비정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먼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 혹은 결혼을 하더라도 재산은 분리해서 관리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자녀들의 불안이 많이 줄어듭니다. 물론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 씁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재산 걱정부터 하다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깔끔해집니다. 시니어 연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의 재편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자녀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가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미리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명절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양쪽 손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양쪽 자녀들이 서로 만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따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조율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거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니어 연애에서 꼭 결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인 결혼을 하면 재산 분할, 상속 등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시거나 주말 부부처럼 각자의 집에서 사시면서 만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황혼 동거라고도 하지요. 어떤 형태가 좋은지는 두 분이 함께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결혼보다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자녀들도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72세의 정수만님. 아내와 사별 후 새로운 분을 만나셨는데 두 분 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걱정되셨습니다. 정수만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본인의 자녀들을 모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분을 만났다. 그분도 좋은 분이시고 아버지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다. 재산 문제는 걱정 마라. 아버지 재산은 너희들에게 간다. 대신 그분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지 집에서 함께 지내실 거다. 결혼은 안 할 거다. 서로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자녀들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잘하셨어요. 외로우셨을 텐데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하고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새로운 분을 만나고 계신 분들, 혹은 앞으로 좋은 인연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사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간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남은 인생, 좋은 분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